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제3장 독립운동기. 구한 말에 들어온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초기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이 맞물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교육기관은 서당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육 체계를 대신했고, 제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은 왕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정과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이기풍과 김익도 같은 당대 완패들뿐 아니라 이상제와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일제하 조선사회의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적 활동의 주요 결과가 1907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조선 정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제 병합 시기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암울했던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기나긴 일제의 강압과 억압의 시대를 이겨나갈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당대 조선사회에서 3% 내외를 차지하던 기독교인들의 나라 잃은 사회와 민족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와 애국 애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투쟁은 3.1운동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었습니다. 상동교회와 상동학원을 이끈 목사 전덕기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비롯한 전환기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는 모판 역할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조정대는 철원에서 애국단을 조직했고, 강원도 홍천의 남궁옥은 무궁화와 기독교를 연결해 민족의 희망을 꽃피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총살과 고문 후유증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민족운동의 요람 전덕기. 1875년 12월 8일 서울 정동에서 태어난 전덕기는 9살 되던 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가 된 전덕기는 서울 남대문에서 숯장사를 하던 삼촌의 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전덕기가 17세 되던 해인 1892년에 미 감리회 선교사 스크랜턴을 만났는데, 그는 가난한 백성을 돌보던 선교사였습니다. 전덕기는 스크랜턴의 병원에서 일하다가 스크랜턴의 민중적 선교 활동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가르침에 감동하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거두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896년 22살의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인 전덕기는 스크랜턴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1897년 상동교회 속장이 되어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했고, 1899년에는 교회 안에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인 공옥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며 불우한 형편의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1901년에는 권사직을 받았고, 1902년에는 전도사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05년에는 집사 목사로 안수받고 스크랜턴의 뒤를 이어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덕기의 활동에는 스크랜턴의 영향이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크랜턴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스크랜턴의 영향을 받은 전덕기 역시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가족들도 손을 못 대는 시신을 손수 처리하여 염을 하고 장례식까지 치러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정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덕기가 직접 시신을 다루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훗날 전덕기 목사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자 많은 기생과 거지들과 백정들이 모여 내 생명의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철저한 신앙생활과 함께 철저한 민족 사랑의 의지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청년운동을 지도하며 이끌고 김구와 이동영, 안창호 등 당대 민족 지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상동 애벗 청년회는 1897년 9월 5일에 조직된 감리교 청년회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단체였는데 전덕기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이 단체의 회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년학원을 설립하는 등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일꾼을 키워냈습니다. 상동교회에는 이미 초등교육기관인 남녀 공옥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으나 청년층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동교회 안에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학문을 통한 빈곤 추방과 국세 회복을 취지로 상동 청년학원이란 이름의 학교를 설립하고 1904년 10월 15일 개교식을 했습니다. 상동 청년학원의 초대 교장 이승만은 청년학원의 설립 목적이 하나님 공경하는 참 도를 근본으로 삼아 청년으로 말하여도 벼슬이나 월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 참 유익한 일꾼이 되기를 작정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상동 청년학원은 경천애인 사상에 근거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수리학 잡지와 가정 잡지란 이름의 월간지도 발간하여 국민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전덕기의 이러한 활동은 민족의 현실과 기독교가 어떻게 조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전덕기는 민족운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독립협회의 간부로 활동했고 1905년 11월 일주일 동안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하는 구국기도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이 참석한 이 기도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민족 독립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은 전덕기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을사늑약 무효 상소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덕기가 활동하고 있던 상동회의에서는 대표를 뽑아 을사늑약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그동안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일본의 주장들을 열거하여 일본의 모순된 태도를 비판하고 만국 공법을 근거로 조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소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상동 청년회의 나라를 위하는 정신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하는 일에도 전덕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친서를 받아 이준에게 전달하여 상동교회가 헤이그 특사 사건의 산실이 되게 했습니다. 1907년 4월 창립된 신민회도 상동교회 출신들의 주도로 조직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인한 외교권 박탈 등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상동 청년회와 상동 청년학원을 기반으로 애국지사들이 결집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동 청년회는 단순한 종교단체에 머물지 않고 독립협회를 계승하면서 이 조직을 신민회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덕기가 있었습니다. 전덕기는 신민회 창립 7인 발기인의 한 사람이면서 신민회 중앙 조직상의 재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1911년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신민회에 남아있는 조직을 끝까지 추스르며 자칫하면 끊어질 뻔한 민족운동의 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12년 이후 지병이 악화되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고생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39세의 나이로 1914년 3월 23일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검은 경기도 고양에 묻혔다가 1934년 일제의 강요로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위패만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